노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있는 현상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혼자 사는 노년층에서 핫한 기사거리가 있어 영상의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사는 스테퍼니 브라운 70은 11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데니라는 69세 남성과 교제 중이기 때문입니다. 둘을 이어준 사랑의 다리는 범블이라는 데이팅 앱이 있습니다. 스테퍼니는 일간 타임스 유니언의 환갑 무렵 혼자가 되니 한때 다 타버린 양초처럼 모든 욕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다며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 젊은 시절보다 더 열정적인 연애를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데이팅 앱을 기반으로 한 그레이 로맨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된 노인들이 데이팅 앱을 매개로 적극적인 이성 교제를 시도하는 온라인 황혼 소개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월 1,050달러에 달하는 적지 않은 회원비에도 불구하고 아워타임 실버 싱글즈 같은 고령자용 데이팅 앱이 각 120만 15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성업 중입니다. 데이팅 앱이 유행하는 이유로는 요즘 고령자들이 예전에 비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젊게 살기 때문에 이성을 만나고 싶다는 욕구가 적지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 노인 소개팅 열풍에 대해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나이가 들어도 낭만적 사랑과 애착에 대한 욕구는 20대만큼 강렬하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도 그레이 로맨스 시장이 꼽히는 배경입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 미국인 6명 중 1명은 데이팅 앱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노인들이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왕성하게 연애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데이팅 앱 이두이는 1억 명의 가입자 중 45%가 50세 이상이고 가입자 1억 명을 확보하고 있는 또 다른 데이팅 앱 페어 역시 고객의 절반 이상이 50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대 이상 중장년을 위한 데이팅 앱이 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5,070세대용 소개팅 앱 신홀은 출시 8개월 만에 가입자 수 1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신홀 관계자는 현재 매달 2만 5천 원을 내고 시간 제한 없이 하루 10명과 대화하는 유료 회원 중에 7,080대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년의 연애가 낭만으로 가득한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돈을 뜯는 로맨스 사기의 최대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60세 이상 성인의 로맨스 사기 피해액이 1억 3,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1인당 피해액은 9,000달러로 평균 피해액 2,400달러의 3.7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은퇴자들이 로맨스 사기에 걸려들어 평생 저축한 돈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온라인 데이터 앱을 통해 연애도 재밌고 행복하지만 자칫 사기에 걸려들어 평생 모은 돈 전 재산도 날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쉽게 다가오는 이성이 있다면 일단 경계하고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고 잘생기고 좋은 사람 같지만 그 속내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노후를 잘 사는 방법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노후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경제력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경제력이 중요하지만 혼자서 사는 사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돈 버는 방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젊은 분들은 시대에 적응을 빨리 해 나가지만 중년은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걸 알고 관심을 갖고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깨어있는 분들이 노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를 잘 사는 사람은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건강도 경제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망률도 높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혼자가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평소에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몸에 좋은 음식 영양제도 꾸준히 섭취를 하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노후에 취미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주말마다 취미활동으로 등산이나 골프로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면 참 즐겁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꿈이 있으신 분은 늙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 살아도 항상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년에 절대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열심히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자 성취와 경험의 영역입니다. 노후에 비록 혼자일지라도 안정적이면서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재정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후에는 재정 안정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관심사와 취미 확장, 정서적 안녕, 자기개발과 학습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노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며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노후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의 시작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 혼자서도 풍요로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과 우선순위에 맞게 위의 전략을 조합하여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보십시오. 노후의 3대 괴로움은 가난, 병,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50대 이후에 혼자 사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도 50대, 60대에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많지만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인 시선도 변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은 197만 3천 명으로 전체 노인의 21.8%를 차지합니다. 노후에 혼자 살게 되는 이유로는 사별, 미혼, 이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혼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혼자가 되었을 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잘 참고하셨어 노후에 즐겁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